예, 이번에는 제네시스 G80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현대차가 인포테인먼트를 워낙 잘해요. 일단 인터페이스 설계를 잘해서 직관성 있고 편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가 되는 게 기능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그 현대차 기존의 제네시스보다는 복잡해졌어요. 결국은 각 자동차 제조사들이 가는 방향은 음성 인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카카오 아이 기반의 인공지능 음성 인식이 있는데 자연어를 인식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좀 한계는 분명히 있죠. 조금 부족함이 있는데 그래도 의외로 편할 때가 도어가 이제 그 윈도우가 네. 살짝 열려 있는 상태였는데 저 몰랐거든요. 내리려고 하니까 윈도우가 열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음성으로 창문 닫아줘 라고 했더니 닫아주더라고요.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면 엉따 해줘 이런 것들도 인식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 같긴 하고요. 앞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제가 약간 얘기를 했지만 이 다이얼 타입의 컨트롤러는 조작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되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하고 안드로이드 오토는 현재 나오는 브랜드 중에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각 제조사들이 이 화면 크기에 맞게 세팅을 하는데 가장 이 낭비되는 공간 없이 많은 정보를 많이 보여줍니다. 최근에 저는 애플 쓰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도 버전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 훨씬 더 쓰기 편해졌더라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는 제네시스 정도에서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경쟁사, 물론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의 경쟁사는 아니지만 국내 대중 브랜드에서 먼저 이걸 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따라주는 게 맞고, 특히나 이제 이 제네시스 직접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BMW에서도 그런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하루 빨리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네, 얘기하시죠. BMW가 유료화를 했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무료로 넘어갔지만 어쨌든 경쟁 브랜드가 돈을 별도로 내지 않고 무선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요즘 BMW가 어려운가 봐. 화재 때문에 그런가. 전 세계적으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 유료화는. 자, 그러면 이번에 차에서 또 즐길 수 있는 다른 요소죠? 사운드 시스템. 이 차에는 처음 제네시스가 출범할 때부터 자랑을 했던 렉시콘이 롤스로이스에 들어간다는 렉시콘을 얘기하는데, 그 이후로 롤스로이스가 뺐죠. 근데 롤스로이스 시절에도 렉시콘 시스템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걸 보면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과도하게 이제 저음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성향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플랫해요. 저도 동의하는 게 이 고음과 저음의 밸런스가 잘 맞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일부 모델에서 퀀텀 로직 무슨 모드인데 굉장히 인위적인 것들이 강해서 좀 듣기 싫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네시스 G80에서는 그 부분조차 만족을 했습니다. 아까 하만의 퀀텀 로님 얘기를 하셨는데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시스템은 스윗 스팟이라는 게 정확히 가장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지점이 물리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자동차는 수많은 난반사와 다양한 스피커들 때문에 그런 걸 가상 공간으로 일부러 만든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좀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발을 하면서 오디오 회사 이 렉시콘과 함께 굉장히 공을 들여서 설계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소편성에 현악기가 들어간 그런 실내악 같은 클래식을 들으면 이 정도면은 국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어 자체도 지금 열어보면 상당히 묵직한 편인데 어떤 음을 키웠을 때 사실 도어 트림이 떠는 차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나름대로 이 세심하게 튜닝을 잘해서 렉서스가 마크레빈스를 한참 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LS에 들어가는 마크레빈스는 아직도 인정을 하는데 밑에 것과 비교를 하면 지금 G80이 월등히 낫습니다. 자, 이제 자리를 바꿔봤는데요. 뭐가 다르세요? 운전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이 차가. 기본적으로 안락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롤링은 있는데 그래도 나름 의도를 가진 세팅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우리가 해볼 이야기는 지금 가장 핫한 차인데 이 차를 이 가격에 이 돈을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저는 차값이 일단은 8천만 원 넘어가 있어요. 물론 전세 대비해서 가격이 좀 올라간 거죠. 많이 오르긴 했죠. 예. 어떠세요? 돈 주고 사실 거예요? 자, 주행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은 맞지 않는 차예요. 하지만 이 차의 주력 시장인 한국을 봤을 때 애매하게 스포츠성을 따라가면서 이도저도 아닌 차가 스포츠 세단입니다 라고 자랑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편안함. 전 그래서 G80에 높은 점수를 주고 오히려 가족들,
정말 많은 가족들이 타고 뭐 장거리를 뛸 때 좋아요. 어쨌든 경쟁 상대인 렉서스가 최근에 조금 약간 비틀대는 느낌이 있고, 그렇죠. 뭐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비교하면 뭐 AS 비용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것들 생각하면 어쨌든 제네시스가 가진 강점 분명히 있잖아요. 유리하죠. 종합적인 상품성을 보면 비록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종합적인 상품성에서 그렇게 밀리진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현행 G80에 와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품성의 업그레이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국내 공장이잖아요. 수입차보다는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주력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트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낮춰지면 정말 누가 봐도 그래도 이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왔던 최고의 가성비, 그게 달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은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G80을 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농담처럼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현대차가 그동안 국영수가 대입 과목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 85점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대입 지정 과목이 바뀌었대.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해야 된대요. 그게 한 2년 전 현대차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한 2년 지나서 그 농담을 여러 번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국영수도 한 90점 정도까지는 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바뀐 과목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그 바뀐 과목도 꽤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내연기관 그리고 이런 변속기 이런 전통적인 구동계에서 100년 넘은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를 따라잡기 쉽지 않은데, 현대차 입장에서 그리고 제네시스 입장에서 현재 그 옛날의 기술에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G80에 와서는 우리 현대차가 돈을 쓸 수 있는 한계점까지는 충분히 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성능 측면으로 놓고 보면 운동 성능 부분에서 뛰어난 차는 아닙니다. 뭐 고속주행 안정감도 소폭 부족한 느낌이 있고, 하지만 승차감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 승차감도 하나의 성능이니까요, 그랬을 때 만족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G90보다 좋았거든요. 예전에 현대 제네시스는 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고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차는 그래도 목표 지향을 가지고 컴포트한 세단에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명확해서 좋아요. 예,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방어를 하면, 또 이러면 또 현대 뭐 너무 갔다고 현대 홍보팀 상무님, 이상무님. 하지만 이제 우리 김기태 PD 같은 자동차 전문가들이 자꾸 주행 성능을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비자들 서킷 가서 타라는 게 아니라 아주 위험한 순간에 차를 얼마나 거동을 해서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차가 가진 주행 성능이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할 정도의 마지노란 부분을 넘어갔다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 차가 과거의 제네시스의 차에 비하면 어쨌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의 운전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회피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 카메라가 돌지 않을 때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여기서 약간 더 성능을 가져가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서 제가 약간 부연 설명드리자면, 브레이크 자체 하드웨어의 캐퍼 자체는 충분한데 패드 쪽이 너무 MVH 쪽으로 튜닝이 되다 보니까 이 차의 무게라든지 특히 뭐 소위 패드가 좀 빨리 오거든요. 뭐 시장 특성에 맞춰서 사실은 이제 패드도 개발되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충점을 조금만 더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제네시스가 가진 좀 차별화된 개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컴포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렉서스가 선점하고 있는 시장이고, 물론 최근에 렉서스가 굉장히 성격이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단순히 컴포트한 게 아니고, 컴포트하지만 다양한 편의 장비와 종합적인 상품성을 가지고 때로는 달리는 재미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저는 그런 좀 제안을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결국은 뭐 돈 주고 사실 거예요? 저는 동급이면 540이요. 그럼 질문 바꿔볼게요. 2400. 질문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 정도 차를 기대하는 다른 소비자들도 권할 것인가? 권할 거예요. 그거는 현대가 입금을 해줬나? 내가 왜 이렇게 좋게 얘기하죠? 한때 뭐 굉장히 반현대 선봉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좋은 거 좋다고 말을 했어요. 프레임이 이제 좀 씌워진 거고, 그 프레임에 반기를 들면서 더 세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이 차는 굉장히 명확해요. 오히려 예전 모델이라면 좀 불만이 있었고, 예전 BH 같은 경우는 처음 만드는 차였기 때문에 사실 부족함이 있었는데, 포장을 너무 화려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제 입장에서 미워 보였어요. 근데
이 차는 명확해요. 오히려 지금 뭐 렉서스 자꾸 나오고 있지만 렉서스가 자꾸 산으로 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렉서스도 이제 모델 체인지가 길어지면서 YS 같은 경우 NX, RX도 지금 페이스리프트 나왔지만 좀 상품성이 그닥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전 차라리 명확하게 조용하고 컴포트한 차, 네, 저는 추천할 겁니다. 저도 뭐 추천을 하는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 어느 정도 옵션이 되는 법인 차량, 여기서는 정말 경쟁 상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좀 편리한 다양한 첨단 장비를 갖춘, 옵션을 많이 넣지 않더라도 갖추면서 뭐 AS 정비성, 접근성 좋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이 차는 뭐 비슷한 다른 외국 브랜드, 외국 프리미엄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뭐 이 차가 가진 장점이 분명히 있다. 칭찬이 너무 많아요. 살만하다. 네. 뭐 물론 저는 안 살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이 차 며칠 타면서 좀 타면 탈수록 그래도 나름 이 차가 가진 많은 매력들이 느껴지네요.